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그림책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부터 라디오 98.9MHz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DJ 머쉬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놓입니다. 그때 내가 한 것과 다른 결정을 했다면, 다른 길을 걸어갔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다양한 선택에 따른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내가 다중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마블 영화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멀티버스라는 개념으로 펼쳐 보입니다. 다른 차원의 우주가 무한하게 펼쳐져 있으며 수천, 수만의 자신이 그 안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상상이에요. 참 재밌는 발상이죠? 오늘도 내 앞에 놓인 여러 가능성 중에 말랑말랑 그림책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저와 같은 세계 안에 들어오셨어요. 다른 차원에서보다 좀 더 따뜻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림책과 음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 이승윤의 노래입니다. 애칭. 이제는 더 들을 수 없는 내 이름 너만 부를 수 있다. 너가 만들어준 내 이제 어느 지갑을 들어도 더 이상 너 안을 수가 없네. 어느 날 날 놀리다가 농담처럼 아무 말 막 섞었다가 넌 날 불러서 영원히 싫은 척 못마땅해 하려던 그렇지만 이제는 들을 수 없는 내 이름 너만 부를 수 있다. 그때 내가 내게 준 건 가짜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내게 준 것 같은 내게 내가 진짜 가질 수가 있는 가장 큰 마음이야. 어느 날 내가 무언가를 닮았다며 너는 남 이름 따다 날 불렀었어. 영원히 싫은 척하며 대답하려던 끝이 난 이제는 더 들을 수 없는 어느 날 난 놀다가 농담
이니님과 함께하는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 시간입니다. 이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딱 어울리는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는 같이봄의 이니입니다. 네, 이니님, 제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거든요. 뭘까요? 네, 사연을 보고 그에 맞는 그림책을 어떻게 찾아나가시는지 궁금해요. 노래를 듣다 보면 그 노래를 들었던 장소나 추억 같은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사연을 읽다 보면 노래처럼 떠오르는 그림책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그림책과 연결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고 내용은 생각나는데 제목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많긴 합니다. 사연과 그림책을 이렇게 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같아서 그림책 고르시는 과정이 제가 무척 궁금했거든요.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봤습니다. 네, 좋아하는 음악을 듣듯 그림책을 자꾸 보다 보면 의식하지 않아도 생각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같은 그림책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거든요. 볼 때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저처럼 신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충분하게 즐기는 것이 답이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사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너무 부러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딱 한 줄입니다. 들어보실래요? 로또 당첨되신 사연일까요? 궁금합니다. 새뜸마을에 사시는 분인데요. 저 다음 달에 프랑스로 여행 가요. 여행 가기 전에 보고 가면 좋을 그림책도 있나요? 로또만큼 부러운 사연 많네요. 이분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네. 아니, 프랑스 하면 차고 넘치는 것이 여행 정보일 텐데 그림책까지 보고 가시겠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네. 정말 이니님 말씀대로 그림책을 따로 찾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이와 함께 먼저 보려고 하시는 걸까요?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그림책을 읽어보면 여행 정보 책들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나라의 정서와 풍경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머시님 말씀대로 어른도 아이도 함께 읽을 수 있으니 가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책이라는 장점도 있죠. 그렇네요. 여행 떠나기 전 그림책 한 권 아주 좋습니다. 제주도 가기 전에도 제주 배경의 그림책 들고 가고요. 말하다 보니까 요새 날씨도 좋고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계절 밖으로 나오셔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멀리 비행기 타고 가는 먼 여행도 좋지만 이맘때만 볼 수 있는 예쁜 초록 보러 가까운 산에도 가보시고요. 또 주말 이용해서 바다 보러 살짝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네, 오늘은 사연 주신 분과 함께 프랑스로 떠나볼 건데요.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들 먼저 귀로 프랑스를 흠뻑 느껴보시라고 제가 프랑스 가요를 검색해봤습니다. 한 곡 추천해드릴게요. 샹송을 듣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프랑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lle n'est pas parfaite, je ne l'ai pas choisie. Un jour on m'a dit envole-toi, vas-y. Tu tomberas sur le bitume, mais tu prendras l'habitude. Tu y laisseras quelques plumes, et c'est ta vie. Elle fera des promesses qu'elle ne tiendra pas. Elle fera des prouesses aussi quelquefois. Tu ne pourras pas la connaître, elle est faite de peut-être, mais elle finit par te prendre dans ses bras. Elle est belle un jour sur deux. Elle me l'a fait comme tu peux. Si jamais ton cœur hésite, cours avant que l'amour t'évite. Va, va, vive, va, mon ami. N'oublie pas de sourire en chemin. Va, va, vive, va, mon ami. Et le destin pourrait bien changer d'avi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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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Va, vive. Oh, va, vive. Certains voudraient l'échanger contre la tienne, sans savoir que chaque espoir traîne sa peine. Comme un boulet invisible qui nous rend souvent risibles. On écrit l'histoire mais ce n'est pas un poème. Page blanche
blanche un jour sur deux. Jette l'encre au fond de nos yeux. Regarde toujours devant, car le temps non, ne prend pas son temps. Va, va, vie, va, va, mon ami. N'oublie pas de sourire en chemin. Va, va, vie, va, mon ami. Et le destin pourrait bien changer d'avi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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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Va, vie. Oh, va, vie. Verser des rires, s'aimer, je trouverai le chemin. 플로리나의 바바비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 저는 프랑스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아는 말이라고는 봉주 뭐 뿐인데요. 봉주르? 네. 자, 이 곡은 제목이 아주 쉽더라고요. 바바비스.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어서 날아가인데요. 내 인생을 살아라는 뜻인 듯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머시님, 프랑스 그림책 작가 떠오르시는 분 있으세요? 프랑스 그림책 작가하면 저는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그리고 막스 디코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그림책 수다팀이 소개해 주신 질 바슐레 작가도 프랑스 출신이었잖아요. 네, 너무 재밌죠. 네, 그림책 안에 다양한 프랑스 문화와 역사가 스며들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명한 그림책 작가들이죠. 그중 오늘은 베아트리체 알레마냐가 쓰고 그린 이정주 옮김의 파리에 간 사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웅진북클럽에서 출판했는데요. 요즘 이 작가님이 너무 좋아서 잔뜩 모아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작가는 예전 사연에서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 사라지는 것들이란 책 맞죠? 맞아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다니 책 찾아오는 보람이 있네요. 그럼요. 다 기억하고 있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책 주인공은 사자인가 봐요. 네, 먼저 첫 장을 읽어볼게요. 네. 커다란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젊고 호기심 많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자였지요. 사자는 자기가 사는 넓은 초원이 지겨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일과 사랑과 미래를 찾아 길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꿈과 낭만의 도시 파리로 갔군요. 프랑스와 사자 잘 어울리는 것도 같아요. 작가가 이 그림책을 만들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파리 당페르로슈로 광장에 있는 사자상에서 영감을 얻어 썼습니다. 사자상은 프랑스 건축가 바르톨디가 1876년부터 1880년까지 만들었습니다. 작가는 문득 왜 파리 사람들은 사자상을 좋아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죠. 그러게요. 파리 사람들은 왜 사자상을 좋아하는 걸까요? 작가는 그 해답을 이 그림책 마지막에 그려 넣었습니다. 사자의 말로 말이죠. 그림책 안에 해답이 있군요. 네, 제가 그 답을 보고 이 책을 꼭 사연 주신 분께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인 사자는 프랑스 지도를 펼쳐놓고 출발점인 리옹역을 시작으로 프랑스 명소 이곳저곳을 여행합니다. 경유지에 우리가 잘 아는 루브르 박물관, 예술의 다리, 에펠탑 등을 지나 도착지인 당페르로슈로 광장에 머물게 됩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자의 시선으로 보는 파리, 그중 바게트빵, 모나리자의 표현이 정말 재밌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한 권으로 프랑스를 더욱 재밌게 둘러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자가 되어서 프랑스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겠어요. 네, 사연 주신 분도 여행을 가기 전이시라면 사전 답사용으로 벌써 다녀오셨다면 추억 삼아 파리에 간 사자 한번 펼쳐보시고 프랑스 파리 한번 흠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참, 이 책은 안타깝게도 절판된 책입니다. 구입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도서관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네, 저도 언젠가 가볼 프랑스를 기대하면서 파리에 간 사자 그림책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으며 이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사연과 함께 그림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이번 코너는 말랑말랑 더하기입니다. 그림책 작가의 첫 작품과 뒷이야기, 따끈따끈 신작과 그림책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함께해 주실 문어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글과 말로 그림책 소식을 전하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봄의 문어입니다. 오늘은 책빛이라는 출판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작가가 아니라 출판사가 주인공이네요.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봄이 컨텐츠로 난민 이야기를 담은 이사 와타나베의 이동과 고무장갑의 사랑을 다룬 질 바슐레의 어느 사랑 이야기, 그리고 강렬한 그림이 매력적인 마리 칸스타 욘센의 안녕을 다룬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두 책빛이라는 1인 출판사에서 나온 그림책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강렬한 인상을 주는 책들이었어요. 그 그림책들을 모두 한 사람이 출판한 거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네, 저도요. 이 그림책을 한데 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대전에 있는 넉점반 그림책방에서 책빛 대표의 강연이 있다고 해서 한걸음에 다녀왔습니다. 넉점반, 네, 그림책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독립서점이죠. 저도 참 애정하는 곳인데 다양한 그림책들뿐 아니라요.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판형의 책이나 원서 그림책도 아주 많고요. 네. 그리고 너무 예쁜 인형들, 세모네모 동그라미, 그리고 간식 먹으러 온 호랑이 주인공, 호랑이 인형 등 아주 콜렉터를 자극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요. 빨간 치마를 입은 귀여운 아이가 넉점반 하면서 개미도 보고 꽃도 보는 이영경 작가의 그림책처럼 정말 사랑스러운 곳이었어요. 담뿍 들어서 세종시로 옮겨놓고 싶더라고요. 가까이 있었으면 매일 저도 갔을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추천합니다. 넉점반 책방지기님 덕분에 출판사 책빛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직접 책을 만드는 편집자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책빛 출판사 김영은 대표의 현장 인터뷰를 담아왔어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1인 출판사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1인 출판사를 선택한 건 아니었고 규모가 있게 시작했었는데 아쉽게도 혼자 남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에 들 비용으로 한 달에 한 권씩 출판을 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는 말 듣고 왔어요. 들어보시죠. 그렇게 했을 때 네. 이제 1인 출판사가 네. 오히려 예. 이제 혼자 하시면서 예. 장점이 된 것도 있나요? 네, 그렇죠. 그전에는 다양한 인문학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의 책을 다 이제 건드려서 낼 이만큼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로 딱 좀 축약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계가 개성이 되는 게 그럴 수도 그쵸. 있겠죠. 예. 서점에서 한 인터뷰라 현장음이 섞여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한계가 개성이 되었다. 참 멋진 말이네요. 대표님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동이랑 안녕을 보면서 그림을 전공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학창 시절에 전공을 강력히 권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책빛이 추구하는 그림에 관한 이야기도 담아왔습니다. 그림책은 어쨌든 그림에서 보이는 게 굉장히 감동이 크잖아요. 그림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색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구도나 그 작가의 의도가 담긴 게 화면에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들을 보면 예술적으로 충분히 깊이가 있는 그런 작가분들. 예술적으로 깊이가 있는 그림책을 선호한다니 앞서 소개해 주셨던 책배책들이 떠오릅니다. 네, 그런데 예술적 깊이를 이야기하지만 위트가 있는 질 바슐레의 그림책과 무게 있는 아민그레드의 그림책은 분위기가 아주 달라요. 그래서 책빛이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궁금했어요. 가장 첫째로는 작가의 혼이 담긴 작품에 빠져든다고 꼽아주셨고요. 다음 이야기는 들어보실게요. 또 하나? 네. 되게 따뜻한 책? 저는 그런 책이 좋아요.
예. 맞아요. 예, 그냥 네네. 울림이 없이 이렇게 뭔가 좀 토닥여주는 것 같은 거, 위로를 주는 책, 따뜻한 책, 그런 작가분의 그림이나 뭐 그런 책에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공감할 수 있어요. 역시 작품 선택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네요. 따뜻한 책을 선택하신다는 점도 저는 무척 인상적이고요. 책빛 그림책들을 보면서 제가 깊은 위로를 받았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책빛에서 앞으로 출판할 라인업을 소개해 주셨어요. 기쿠치 작가 작품도 역시 눈 이후에 제가 이제 다음 작품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키티 크라우더 작가님의 이것 작품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작품이, 이거는 대중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얀트롭이라는 네덜란드 화가 혹시 아세요?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인데, 그 네덜란드의 3대 화가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진짜 반거우밖에 우리는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네. 그분 작품을 키티 크라우더님의 작품 세계로 이제 해석해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게 이제 네. 그 헤이그 시립미술관이랑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매해 이렇게 작품 전시를 하면서 내는데 네. 거기에서 얀트롭을 이제 키티 크라우더 작가가 의뢰를 받아서 작품을 내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얀트롭이라는 그 작가님과 또 키티 크라우더 작가님이 가진 그 그림 세계가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고 키티 크라우더 작가님이 늘 그 이 세계 너머에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이렇게 믿는 그런 마음이 얀트롭의 그림에도 역시 나타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1인 출판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한 라인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터뷰 중 내년까지 낼 책이 차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신작도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순서만 시점에 맞춰 정하면 돼요. 그래도 이때는 요 책이 나를 위해 나오면 좋겠어 하면 나를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서 내기도 해요 하시는데 다들 쓰러졌습니다. 나를 위해 책을 낸다니 정말 부럽더라고요. 나에게 선물처럼 그림책을 골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 정말 부러웠어요. 네. 덧붙여서 책빛의 책이 성인 독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책빛은 늘 어린이를 위한 책을 만든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림책 나라의 주인공은 언제나 어린이죠. 맞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이사 와타나베 작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책 제목이 긴츠키인데 이걸 어떻게 제목을 정해야 하나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긴츠키요? 네, 긴츠키는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고 그 사이를 금색 등으로 메꾸는 일을 말하는데요. 네. 한국 정서에 맞게 제목을 고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작가에게 말했더니 아주 흔쾌히 이해한다고 해서 정말 작품이랑 작가가 같구나 했대요. 그 이사 와타나베 작가가 난민 이야기를 다룬 이동책 쓴 작가 맞죠? 네, 맞아요. 난민 이야기를 다룬 이동에서 보면 그 긴박한 순간에 어린 동물들을 안고 가는데 종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이를 챙기는 데는 내 새끼 남의 새끼 구분이 없이 다 보듬어 안고 지켜주는 거죠. 그 모습에 정말 반했어요. 포용력 있는 작가와 같더라고요. 문어님도 억전반에서 책빛 대표님과 정말 좋은 시간 보내셨겠어요. 현장감 있는 오늘 인터뷰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저는 김영은 대표님이 골라주신 노래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를 부탁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2022년에 책빛에서 나온 그림책 어느 날 문득 내게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외로운 소년의 삶에 어느 날 문득 찾아온 긍정적인 변화를 섬세한 연필선에 담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만드는 동안 이 노래를 생각했다고 하면서 추천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듣는 곡입니다.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들으면서 문어님과 인사 나눠야 하는데 오늘이 문어님 마지막이라고요? 네, 그동안 말랑말랑을 통해 그림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저는 오늘까지만 함께하고 다음 말랑말랑 더하기에는 상큼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새 얼굴이 올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문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내드리기 아쉽지만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은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나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집을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날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서로에 대해 거의 모든 걸 지켜보면 알게 된다는 게 말처럼 우리 쉽지 않겠지 그렇지만 난 준비가 된 것 같아 너의 대답은 나 기다려도 되겠니 난 내가 말할 때 귀 기울이는 너의 표정이 좋아. 내 말이라면 어떤 거지의 허풍도 믿을 것 같은 그런 진지한 얼굴. 네가 날 볼 때마다 난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져. 네가 날 믿는 동안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이런 날 이해하겠니?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해가 저물면 둘이 나란히 지친 몸 서로의 길
지난번에 안내해드린 말랑말랑 그림책 공개 방송은 5월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세종미디어센터 다목적 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는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진호 작가님이 게스트로 나오시기 때문에 작가님과 그림책에 대해 궁금한 질문 혹은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에 소개하고픈 사연이 있으시면 같이 봄 인스타를 참고해 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권의 그림책으로 수다의 재미를 입히는 시간 그림책 수다입니다. 그림책으로 즐겁게 이야기해 주실 그림책 수다쟁이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같이 보는 세상을 꿈꾸는 달토끼 꿈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림책 수다쟁이,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보면 지니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은 몇 월에 결혼하셨나요? 갑자기요? 저는 9월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11월에요. 그렇군요. 저는 2월에 결혼했는데요. 우리 모두 5월의 신부는 아니네요. 다름 아니고 앞서 이니님도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5월이 되면 메이킹 뽑는 행사도 있었어요. 메이킹이라는 게 있었나요? 놀랍네요. 저도 소설에나 봤어요. 키다리 아저씨였나? 뭐죠? 여기서도 나이 차이가. 어쨌든 지금 정서와는 너무 다르지만 어린 생각에 저는 메이킹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나는 5월의 신부라도 되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좀 웃기죠? 제가 결혼할 때쯤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서 5월에 결혼해야지 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 결혼인데 날짜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결혼, 신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그림책이 이런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책 제목은 뭔가요? 네, 벌써 5월이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5월의 신부는 아니고 오소리 작가의 노를 든 신부입니다. 아, 노를 든 신부요. 제목이 정말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신부가 왜 노를 들었을까요? 그렇죠. 정말 호기심을 부르는 제목이죠. 이 책은 2019년 이야기꽃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오소리 작가가 쓰고 그렸고요. 오소리 작가가 쓰고 그린 책에는 오늘 소개하는 노를 든 신부도 있고 빨간 안경 엉엉엉 이렇게 있거든요. 정식으로 출간되진 않았지만 바캉스 프로젝트에서 나온 외계인과 나무꾼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 너무 재밌어요. 네, 저도 좋아해요. 오소리 작가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일러스트레이터 교육기관인 힐스에서 그림책을 공부했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작가 소개를 보면 어린 시절 상처도 받고 위로도 받으며 마음이 자라던 기억과 놀이공원, 공장, 골프장 등에서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작업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저마다의 시선으로 즐겁게 읽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고 소개되어 있는 작가입니다. 소개만 들었는데도 아주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여러 다양한 곳에서 일한 경험들이 아마도 좋은 책을 만드는 자양분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두 분은 5월이라서 노를 든 신부를 선택하신 거죠? 네, 앞에서도 몇 번 얘기 나왔지만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맘때 결혼도 많이 하고요. 제 동생도 5월에 야외 결혼식을 했는데 날씨 좋은 날 야외에서 하얀 드레스 입은 신부는 정말 그 자체로도 빛이 나더라고요. 아우, 예뻤겠어요. 물론 이 책이 반전도 있는 재미있는 책이고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그림책이라 사실 저희가 전부터 소개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5월이 딱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노래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It's gonna be another day with the sunshine. 햇살은 너의 천을 밝게 비추고 반쯤 눈을 떠쓰는 그대 미소가 나를 반겨요. 내 볼에 살짝 입 맞추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줘. 내
행복한 사람은 없겠죠. 깨지 않게 해줘요. Don't break it. 난 이것만해서 It's gonna be another day with you sunshine. 햇살은 나의 저녁 밝게 비추고 반쯤 눈을 떴을 때 미소가 나를 반겨요. When we can get together right tonight.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내 곁에 그대가 있잖아요. It's gonna be another day with you sunshine. 그대가 나를 아름답게 하네요. 나를 안아줄래요. 사랑한다고 말해줄게요. When we can get together right tonight. 마치 난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사랑받기 위해서. 장나라의 스윗 드림 들으셨습니다. 노를 든 신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네, 표지부터 이야기해 주시는 건가요? 네, 표지부터 이야기할게요. 배경이 산인 것 같아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책도 앞뒤 표지가 연결된 그림인데요. 표지를 쫙 펼쳐서 연결해서 보면 더 깊은 산속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산속을 아주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는 여자가 보여요. 오른손에 노를 들었어요. 노가 그 배를 앞으로 뒤로 나가게 하는 그 노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노 젓는다 할 때 그 노 맞아요. 네. 여자가 입고 있는 하얀 옷을 보면 뒷자락도 길게 늘어져 있고 누가 봐도 웨딩 드레스인 것 같죠? 그리고 노를 든 여자 그림 위로 에폭시 코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만 반짝반짝거리면서 좀 더 강조돼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신부랑 노가 정말 어울리진 않죠. 네. 거기에다 씩씩한 걸음걸이까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노를 들고 산속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이질적인 모습이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들어요. 신부 포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드레스 좀 보세요. 드레스가 엄청난 파워숄더예요. 보통 자신감으로는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완전 튼튼한 갑옷 같죠? 그리고 걸음폭도 좀 봐주세요. 다리가 쭉 그려져 있는 게 아주 씩씩합니다.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림 스타일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림을 잘 알진 못하지만 나무들이 굉장히 거칠게 그려져 있잖아요. 신부가 입은 웨딩드레스도 역시 과감하게 터치를 하면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 열어서 면지를 살펴보면 어두운 물감을 그 화가들이 나이프나 두꺼운 붓 같은 걸로 막 터치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마치 그렇게 그린 것 같은데 보면 폭풍우가 치기 전 어두운 하늘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첫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외딴 섬에 심심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신부와 신랑이 되어 섬을 떠났거든요. 나도 신부가 되어야겠어. 소녀는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림 아주 지루하게 보이는 소녀가 있습니다. 얼굴에 비해서 눈, 코, 입이 너무 작게 그려져 있어요. 곧 하품할 것 같아요.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어둡고 그런데 저는 소녀가 신은 슬리퍼에 눈이 갑니다. 인형 모양의 슬리퍼예요. 그렇네요. 예, 곰돌이일까요? 너무 귀엽습니다. 그것 외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여요. 의자도 딱딱해 보이고 걸려있는 액자 그림도 어딘가 외로워 보이네요. 글과 함께 그려져 있는 작게 그려진 소녀 모습도 인상적이죠. 정말 신이 지루해, 정말 심심해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 말이죠. 그 뭉크의 절규가 생각나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근사하게 대답할 말은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겹쳐 보였어요. 그 절규할 만큼 그런 지루함이 저한테는 좀 느껴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장면에서 전 소녀가 들고 있는 책에도 눈이 갔어요. 네. 책이 있었나요? 네, 책을 보다가 이제 지루해진 느낌인데 아직 책은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 우리 고전 같은 거 읽을 때 소설 속 인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 소녀는 생각도 많고 자아도 강하잖아요. 네. 이 소녀도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게 책이었군요. 이렇게 손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자세히 못 봤거든요. 말씀하시니 이제 책으로 보이네요. 왠지 그 책은 폭풍의 언덕 같은 그런 책을 읽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장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지니님이 말씀하신 아주 강한 파워숄더의 웨딩드레스가 한 페이지 가득 그려져 있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드레스와 노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노가 가운데 크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제 소녀가 아니라 신부구나. 두 사람은 소녀를 꽉 안아 주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 거죠? 웨딩드레스와 노. 거기다 노는 또 하나예요. 네. 네, 보통 노 젓는 배를 보면은 노를 2개 가지고 있어야 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소녀의 부모님은 노를 하나만 줬어요. 전 사실 이게 노를 하나 줬으니까 노를 하나 가진 남자를 만나서 2개를 짝을 이루라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네.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결핍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노 있는 남자를 찾는 게 아니고요. 네, 약간 결핍이 있어야 해요. 노를 다 2개 다 주었다면 소녀의 이야기는 더 진행되지 않고 바로 결혼하고 끝나겠죠? 아주 재미없게.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떠나야 하고 결핍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모험이 시작되죠.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제가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 소녀보다는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돼요. 네. 현실적으로 노를 2개 다 딱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부모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아, 근데 요즘은 너무 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뭐 노뿐이겠어요? 보트에다가 모터 달아주겠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장면 또 읽어볼게요. 신부가 된 소녀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조금 긴장되었지만 새로운 마음이 들어 설레었습니다. 글에는 설렜다고 하지만 그림에는 비장해 보이지 않나요? 네. 어깨에 노를 들쳐매고 말이에요. 저 이 장면 폭풍의 언덕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폭풍의 언덕에 나오는 사파 보면 다 이런 황량한 벌판 위에 집 한 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까 읽고 있던 책이 폭풍의 언덕 맞는 거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 오소리 작가가 폭풍의 언덕을 읽고 이야기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림 속의 신부를 보면 머리카락이 아주 세차게 휘날리는 게 바람이 정말 세게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폭풍우가 치기 전에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있잖아요. 딱 그 분위기 같습니다. 아, 어떤 폭풍우가 불까요? 진짜 폭풍우가 아니라 마음의 폭풍우죠. 이건 그림을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요. 뒤로 가면 여러 신부들과 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소녀의 머리만 휘날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그렇네요. 저도 모르고 지나쳤어요. 다른 신부들이 너무 작게 네. 그려져 있어서. 소녀는 목적지도 없이 딸랑 노 하나 들고 집을 떠나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니 정말 혼란스럽고 막막할 것 같아요. 네. 거기다 하늘색을 보면 이미 저녁이에요. 곧 해가 질 것 같죠. 아까 지니님 말씀대로 비장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저도 설레임보다는 비장함이 더 느껴져요. 이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온라인 서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얘기해 보려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장면입니다. 바닷가는 짝을 지어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신부는 자신이 탈 배를 찾기 위해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전 이 장면은 글보다 그림 자체가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까 우리 노가 하나냐 2개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노를 2개 든 여자와 턱시도를 입은 것 같은 남자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어요. 남자가 배를 준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자는 노를 2개 준비했고요. 곧 배를 타고 떠날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그런 건가요? 왜 저희 세대가 결혼할 때는 남자가 집장만 하고 뭐 여자들이 가구나 가전 준비하라고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림 속에 보면 이미 바다로 나간 돛담배도 있어요.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출발선이 달라서 그렇지 않나 싶더라고요. 강남에서 10억짜리 전세로 시작하는 것 하고 멀리 시골 구옥에서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는 게 부를 축적하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뒷장면에 보면 남자들의 모습과 배가 줄지어 서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배도 가지각색이에요. 네. 바나나 보트 같아 보이는 것도 있고 돛담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터가 달린 배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 장면에서 남자 3명 나오잖아요.
턱시도 입고 예를 차린 사람도 있는데 옆에 신부 찾으러 오면서 야구 모자 쓰고 온 사람은 뭐죠? 예의가 없어요. 우리 지니님 옷차림 매우 아유, 중요하시죠.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TPO에 맞는 옷차림 너무 중요해요. 옷차림이라는 게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잖아요. 네. 야구 모자를 써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부를 찾으러 온 거잖아요. 모자를 쓴 게 패션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체적으로 어울리고 자신이 있어야죠. 그림 한번 보세요. 스스로 자신이 없어요. 그러게요. 이후에 소녀는 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신부들만 가득한 배도 만나고 산꼭대기에 있는 거대한 유람선도 만났어요. 산꼭대기 유람선이 있어요? 네, 정말 어이없는 장면이긴 했는데 유람선 안에 가면 수영장도 식당도 심지어 쇼핑몰도 있는 배도 있잖아요. 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람선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게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데 보시면은 정말 균형을 잘 맞추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마치 유람선으로 된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네요. 높아야지만 사실 전망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산꼭대기와 이 유람선 아주 중요한 상징 같아요.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공개하시나요? 네. 사실 소녀의 모험은 이제 시작인데요. 소녀는 어떻게 섬을 나가게 될지 궁금하시죠? 네, 책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은 책이라서 그런지 수다 떨기 시간이 부족하네요. 녹음 끝나고도 저희는 이 책으로 한참 이야기할 분위기예요. 네, 뒷부분으로 가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래서 더 아쉬워요. 네. 네, 진짜 아쉬워요. 이거 책이 장면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언제 우리 유튜브 중구난방에서 한번 수다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전 정말 하고 싶어요. 네네. 네, 그래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쉽지만 정말 시간이 다 됐어요. 아쉬워요. 그래요. 두 분 감사했습니다. 아쉬워요. 네, 다음에 또 안녕히 계세요. 뵙겠습니다. 오프닝에 소개해드린 멀티버스의 세계 기억나시나요? 여러 차원의 우주 안에 수만의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영화 속 상상의 이야기지만요. 1시간 동안 여러 그림책들과 이야기로 내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세상을 거닐고 보니 이러한 예술적 경험이 바로 나의 멀티버스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나를 잠시 다른 세상에 내려놓고 그 안에서 마음껏 놀아보는 시간. 말랑말랑 그림책은 지금 내 삶에 희망과 위로를 가득 주는 좋은 책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곡입니다.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하자면 내게 믿는 여자 자신 있으면 나를 따라 해도 돼 뒤따라와 follow me 화장은 얇게 귀찮으니까 노출은 안 해 그럴 필요 없어 이상해 척지기에 평범한 게 더 싫어 이런 내 모습 부모님께 감사해 Me, fall with the sun 생각 말고 정신은 eyeglass 눈치 보지만 네가 바로 보게 Hello, bonjour, ni hao 아니야 세계가 꿈마다 매력이 있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겨울에 민소매 입으면 내도 믿는 돼 I love you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하자면 내게 믿는 여자 자신 있으면 뒤따라와 follow me Yes, I am 나를 말할 것 같으면 Yes, I am 아주 가망져 편한 게 좋아 그게 나니까 돌려 말 안 해 숨기지 못해 그망저 신경 안 써 나를 모르는 소리 그냥 내 멋대로 내 식대로 해 My name is Musta 어디까지나 그냥 내 취향이니까 예민하지만 컴플렉스 nothing 슬랙셔 슈퍼 클래식한 스타일로 난 너를 돌려 my baby 어디까지 말꼬리 잡는 너 태국도 blind drive 내 차에 타 자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하자면
그림책을 사랑하는 자원활동가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말랑말랑 그림책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그림책은 베아트리체 엘레마니아 글그림, 이정주 옮김, 웅진 북클럽 출판사의 파리에 간 사자, 책빛 출판사의 안녕, 어느 사랑 이야기, 이동, 그리고 오소리 글그림, 이야기꽃 출판사의 노를 든 신부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DJ 머시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되세요.